헌법재판소가 2024년 1월 25일 선고한 결정들을 개관합니다. 모두 5건을 선고했습니다. 그중 위헌법률 심판에서 1건이 위헌 선고되었고 헌법소원 심판에서 3건이 합헌 선고되었으며 1건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들 결정을 간략히 개관해봅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사건 번호 2021-14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에서 7대2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위헌이라고 다투어진 법률 조항은 지방공기업인 지방공사의 상근 직원에 대해서까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입니다. 법원이 형사재판 중에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한 것입니다.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청 신청인은 안산도시공사의 상근 직원이었습니다. 제한되는 기본권은 선거운동의 자유이며 위헌 심사의 척도로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위헌을 선언한 법정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지방공사의 공공적 성격을 인정하지만 선거운동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상근 직원이 그 지위와 직무를 이용하여 행하는 위법한 선거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규율하는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사건 번호 2021-233 종교단체 내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사건에서 8대0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위헌이라고 다투어진 법률 조항은 누구든지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행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입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신도들을 상대로 설교하면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했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제한되는 기본권은 선거운동의 자유이며 위헌 심사의 척도로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합헌을 선언한 법정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정교분리의 헌법원칙에 비추어 종교단체 내의 영향력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신도들의 선거에 관한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사건 번호 2020-65 혼인무효 판결로 변경되는 가족관계 등록부 제작성 사건에서 8대0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위헌이라고 다투어진 심판 대상은 대법원 예규입니다. 대법원 예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즉 혼인무효 판결에 따라 변경되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대해 정정을 원칙으로 하면서 제작성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하여 즉 혼인무효 사유가 범죄행위로 인한 것일 때에 한해서만 제작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족관계 등록부의 혼인관계 부분의 흔적을 아예 지우고자 하나 대법원 예규에 의하면 제작성이 아닌 정정만 허용되었습니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이 제한되었다고 보았으며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합헌을 선언한 법정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혼인관계 이력은 국가행정 및 개인의 권리행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그 기록의 보존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예외적으로 제작성을 허용하고 있고 또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작성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나아가 혼인관계의 변동에 관한 진실성을 담보하는 공익이 훨씬 중대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사건 번호 2020-479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부동산 재산세 경감 사건에서 8대0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위헌이라고 다투어진 법률 조항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은 그 재산세를 경감하면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경감하지 않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조항입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부동산을 가진 소유자입니다. 제한되는 기본권은 재산권과 평등권이며 위헌 심사의 척도는 조세평등주의입니다. 합헌을 선언한 법정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문화재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그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며 그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정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입법 재량을 벗어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사건 번호 2020-475 수용 외국인 보상입법 부작위 사건에서 9대0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은 외국인이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되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 대기실에 수용되었던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 부작위입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출입국 관리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공항 송환 대기실에 수용되었던 외국인들입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헌법상 보상입법의 의무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각하 선언을 한 법정의견의 요지는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보상에 관한 입법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거나 헌법 해석상 국가의 입법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 헌법재판소가 2024년 1월 25일 선고한 결정들을 개관해 보았습니다.